이 중도층이 말이죠. 사실 과거에는 얼마 전 선거 3번의 선거에서는 다 민주당 쪽을 향했었는데 이 중도가 지금 오른쪽으로 자유한국당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충격적인 저희한테는 아주 기쁜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메인에도 나왔는데 따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소식 전합니다. 예, 사실 여러분들 여론조사 하면서 조작 여론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보면 보는 대로 저희가 매번 추세를 보시죠 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습니까? 사실 저희가 한 번 더 해석하고 꼬하고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핵심이 문재인을 심판할 것이냐 아니면은 야당을 심판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보통 그동안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답변들이 많이 나왔었죠. 네. 예를 들어서 한 달 전만 해도요. 여당 후보가 더 당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 49%, 야당 후보가 더 당선돼야 된다 37%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라는 의견이요 45%, 반면에 민주당, 여당이 돼야 된다는 거 43%입니다. 한마디로 뒤집혔습니다. 일단 오차 범위 이내라고 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2% 차이니까 오차 범위 이내라서 요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보통 야권에 불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플러스하고 빼고 하면은 많게는 20%, 적게는 10% 지금 자유한국당 쪽으로 또 우파 쪽으로 표가 지금 오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 선거 초기인데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고지고대로 이 정도로만 받아들여도요 상관이 없는 게 있습니다. 지역구 투표에서는요 한 표만 더 많아도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5대 43 그것 자체로도 되는 겁니다. 180석도 만들 수 있는 게 45대 43입니다. 근데 신 대표님이 얘기하는 대로 만약에 여권에 유리하고 야권에 불리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가감이 필요한다고 한다면은 200석도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200석. 200석 해야죠. 200석을 안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200석 하면 할 수 있는 일들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박한석 부장. 우선 200석이 된다고 하면 공수처부터 그 법부터 때려 고쳐야 됩니다. 공수처 때려보시자. 저는 200석 하면 다른 생각을 하나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부터 탄핵 소추해야 됩니다. 문재인 탄핵. 이주희 기자. 추미애 수갑 채워야 됩니다.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추미애 장관 수갑 채워야 됩니다. 겁먹은 것 같잖아. 작게 얘기해. 자, 우동균 기자. 저 역시도 사실은 당연히 200석 넘기면은 지금 뭐 드러난 것만으로도 사실 탄핵 사유가 많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탄핵돼야 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여기에 덧붙여서 국회 선진화법 이거는 진짜 다시 고쳐야 돼요. 옛날에 뭐 동물국회가 어쩌다 뭐 국회 안에서 뭐 수류탄이란다 최루탄이 날아간다 뭐 한다 해서 법 만들었잖아요. 근데 기껏 만들어 놓으니까 국회가 동물국회인 건 아닌 건 알겠는데 마비가 돼버렸어요. 저희가 야당으로서 이 대한민국 야당이 지금 그냥 여당에 의해서 그냥 흔들리는 모습을 저희가 목도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때마다 한국당 왜 이렇게 힘 못 써?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또 그 이면에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발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한번 해보니까 이거 아니었구나.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는 그 국회 내 선진화법도 뜯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북한 이주법 이걸 빨리 만들어 갖고 보안법 위반자, 국가보안법 위반자, 심각한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젊은 애들 좀 초기에 실수한 애들 이런 사람까지 말고 국가보안법을 아주 집중적으로 위반한 자, 북한을 방북해서 도와준 자, 또 북한에 직접적으로 돈을 준 자, 또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자, 북한 김정은 체제를 유지시키는데 혁혁한 공과를 세운 자, 이런 자들은요 무조건 그냥 가족과 함께 다 싹 그냥 북한으로 보내버려서 돌아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깜빵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야. 저는 그래도 좀 반대입니다. 가족까지 보내는 건 좀 가혹해요. 가끔씩 보면요 빨갱이의 가족 중에서도요 가족은 선택할 수 있게 한두 명이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아빠를 선택할래? 아니면 대한민국에 남을래? 선택할 수 있게. 그건 선택해야죠. 아니 그 정도. 근데 저는 앞서 그 여론조사 지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정권 심판론이 45%,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야당 심판론이 지금 43%가 나왔다고 보는 건데, 예. 저는 저 여론조사 보니까 옛날에 보도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KBS에서 연말에 여론조사 했는데, 이번 총선은 어떤 총선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 KBS에서 야심차게 기획해가지고 9시 뉴스에 땅 터트린 건데, 문정권 심판한 선거다가 30%대였고요. 보수 야당 심판한 선거다가 50%대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그 뚜껑 까보니까 뭐였습니까? 질문에다가 문재인 정권의 국정을 발목 잡는 야당을 심판한 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답을 그런 식으로 유도한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선관위에서 주의 경고했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것도 필요 없다. 이제는 그냥 누가 봐도 보수 우파가 어쨌든 잡아야 된다. 민주당이 너무나도 형편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력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가 지금 갤럽에서조차 나왔다는 거예요. 이 갤럽이 어떤 곳입니까? 한국당 지지율 맨날 21%, 22% 나온대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갤럽에서 한국당이 20% 초반대 나오는데 왜 저 질문에는 야당이 많이 된 데다가 45% 나왔을까요? 결국 이게 민심이라는 겁니다. 아마 더 따져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예. 자, 계속 이어가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연령별로 봤을 때요. 20대, 50대, 60대가 야당이 이겨야 된다고 대답을 했고요. 30대, 40대가 여당이 이겨야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 층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 정말 좋은 얘기인데요. 20대들이 돌아서고 있으니까요. 20대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남자들. 근데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민주당과 4+1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진보적일 것이다, 좌파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선거 연령을 18세까지 낮춰놨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20대 이하가 아니 야당이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18세부터 29세까지가 야당이 이겨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걸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뒀으면 19세에서부터 29세였는데 괜히 선거법 또 바꿔가지고 한 세대가 한 1년에 해당되는 세대가 야당을 뽑게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발목을 잡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자, 근데 여기 댓글도 보니까 30대, 40대 왜 안 변하고 있냐. 이 30대, 40대, 특히 40대는요, 지금 직장 다니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그쵸. 문재인 정권의 혜택을 보고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봉급이 좀 좋아진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가 좀 즐기곤 있지만 결국에는 다 그것이 빚으로 돌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변할 거다. 선거에 다가와서. 지금 집값 때문에 난리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집 아무나 못 사요, 여러분들. 예. 대출 받아서 산다는 건데 상상할 수 없는 거고 서울에 집값이 한두 푼 합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30, 40대도 분명히 변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부동산 얘기 나와서 말인데 지금 정권 그리고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밀고 있는 주택의 형태가요. 1인 가구 혹은 2인 가구에 대한 주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작은 집들이죠. 원룸이라든지 이런 작은 집들이 늘어나는데 사실 30, 40대들 왜 뒤집힐 것이냐. 솔직히 결혼하고 자녀를 낳다 보면요. 1인 가구, 2인 가구에서 벗어나거든요. 통계적으로 자꾸 가족을 파괴시켜가지고 혼자 살아라, 자식 낳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좌파들의 얘기고요. 누구나 다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4인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좌파들이 원하는 거는 4인 가족 체제, 이거 부셔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마라,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인 가구, 2인 가구만 자꾸 그 해당되는 원룸만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다 슬럼화가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만한, 안정적으로 살만한 집들이 아니에요.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제 슬럼화 되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한 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집들, 또 거기에서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적인 부분이 보장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국가가 엉망진창입니다. 예, 강남권,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말이죠. 나가보면은 일자리가 없어. 예? 그렇죠. 일자리가 없어.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그러니 잠만 자고 나오는 거야, 서울로 다. 잠만 자고. 예. 이렇게 나라가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밤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밤에는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밤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수원인가 어디 가서 밤에 버스를 한번 타봤는데 밤에. 거기 많아요, 외국인. 이거 외국인 줄 알았어. 수원, 우리나라 화성, 말이 잘 안 들려. 시내요. 예, 우리나라 말이 안 들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내려서 택시 타야 되겠다. 근데 택시 탔더니 택시도 안 나오고. 진짜 혼자 있는데 무섭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예,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주희 기자도 네. 요즘 이렇게 보면 일자리 없는 친구들 굉장히 많죠, 주변에. 굉장히 많고요. 지금 뭐 일자리뿐만 아니라 취업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자리도 너무 구하기 힘들고요. 네. 제 주변에 이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신데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자르고 이제 본인이 더 운영을 한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지금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하늘의 별따기고 사실 매년마다 올해가 가장 힘들다, 올해가 가장 힘들다 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요즘엔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심각합니다. 예. 자, 계속 이어서 도표를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당연히 보수, 야당이 이겨야 된다, 우파가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74%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진보, 78%가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진보라고 물어보면요, 진보가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좌파라고 물어보면 확 줄거든요. 어찌되었던 이 좌파들은요, 문재인 정권이 이겨야 된다고 78%가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서로 주고받으면은 중간으로 간다고 볼 수밖에 없겠지 않습니까? 무승부로 가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중도를 봐야 되는데 중도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야당이 이겨야 된다. 50% 과반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이겨야 된다, 민주당이 이겨야 된다는 39%밖에 안 나온 상황입니다. 중도의 민심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문재인의 경제폭망, 안보폭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좋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중도표가 들어오는 것은 어찌되었건 통합 작업이 지금 술술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도 입장에서도 이제는 우파에게 표를 줘도 되겠구나라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에 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